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고3 모의고사 해설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으로 2019년 3월부터 최근에 나오는 모의고사까지 쭉 해설 강의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번부터 23번까지 주제문들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글을 이해하고 글이 하고 싶어 하는 말,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를 찾는 유형인데, 주제문은 딱히 독해 기술,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글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 풀리는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지문을 잘 읽고 잘 독해하는 방법을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영어 독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글을 읽으면서 틀을 잡아가며 읽는 겁니다. 틀 잡기.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아라 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이라는 거는 최소 하나의 소재와 단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끔 해석을 해야 글이 다른 방향으로 튀지 않고, 또 그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글을 받아들이기도 쉽고 해석도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요 틀을 딱 잡아가면서 글이 다른 방향으로 새지 않게 읽어주시면 된다. 두 번째는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이란 같은 뜻의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는 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겠죠. 즉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말이고, 중요하다는 건 곧 주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프레이징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크게 요 틀을 잡아가면서 읽기, 반복을 찾아가면서 읽기만 하셔도 영어 독해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실 거니까 연습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첫 문장에서 최소한 소재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물론 첫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주제를 알아내게 된다면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물론 되게 쉽겠죠. 하지만 첫 문장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고, 두 가지가 아닌 글도 있고 첫 문장에서 주제를 안 주는 글도 되게 많기 때문에 주제를 못 찾을지언정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겠구나, 즉 소재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첫 문장을 읽고 틀을 바로 형성을 하셔야 된다. 뭘 이용해서? 소재를 이용해서. 그래서 첫 문장에서부터 소재를 확 잡고 읽어야지, 첫 문장에서 소재도 놓치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거 없이 글을 읽게 되면 글이 굉장히 붕 뜨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반드시 잘 해석하고 뽑아 먹을 걸 최대한 뽑아 먹자.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on't get me wrong.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Liberal arts. 인문학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 읽고 뭘 하라고? 틀을 설정을 해라. 일단 인문학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라니까 소재는 인문학이 되겠죠. 첫 번째, 틀을 잡을 때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인문학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앞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더 나아가서 인문학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래. 다시 인문학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뭔가 인문학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있나 보다 해서 인문학과 오해, 이 두 개의 소재를 잡고 다음 글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문학 교육은 가치가 있을 수 있대. 많은 직업에서 인문학이 가치가 있을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틀을 점점 확장을 하면서 읽으시면 된다. 인문학이라는 게 valuable,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it은 인문학이 되겠죠. 인문학은 가르쳐준다. 너한테 how to think about이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준대. 뭐에 대해 생각하냐면은 문제나 이슈인데, 너가 실제 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원칙은 뭐라 그랬죠?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랬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 마찬가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앞문장에서 뭐라 그랬냐? 인문학이라는 것은 valuable, 가치가 있대. 가치가 있대. 그럼 인문학이 너한테 너가 앞으로 직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가르쳐 준다라는 건, 한마디로 줄이면 인문학은 뭐하다?
valuable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인문학이 valuable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인문학은 너한테 준대. 어떤 관점을 주고 분석력과 문제 해결력을 주고 창의력을 준대. 인문학이 뭘 준다고? 너한테? 관점, 분석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준대. which 그것들은 모두 important, 중요하대. just about, 거의 어떤 직업에서도 다 중요하대. 너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이 직업을 가져야지 하고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직업에서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데 이런 요소들을 누가 너한테 준다? 인문학이 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한 번 더 인문학이 뭐하다? valuable,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문학이 가치 있구나 하고 이 내용이 뭐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반복되고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된다. 근데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자, nevertheless. 그 다음에 however 같은. 우리 요런 애들을 흔히 역접의 접속사라고 하죠. 역접의 접속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이런 겁니다. A가 있다, A가 있다, A가 있다. 그러나 B가 있다. 다시 A가 사실이다, A가 사실이다, A가 사실이다. 그러나 B만 사실이다.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말이 하고 싶은 거는 A가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 B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사과는 맛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박이 더 맛있다.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수박이 더 맛있다는 거죠. 즉, 글은 이런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소재를 변경하고 틀을 변경해서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전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접의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주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필자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가 학생이라면 be smart, 현명해져라. 현명해져라. seek out, 찾아라. 인턴십을 찾아다니고 take electives, 선택 과목을 들어라. 통계학, 프로그래밍, 경영학 같은 선택 과목들을 들어라. 그것들이 준대. 너의 인문학 교육에 약간의 이빨을 준대. 그러니까 뭔가 탄탄하게 뼈를 붙여준다 이런 말이겠죠. 즉 너의 인문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영, 프로그래밍, 통계학, 인턴십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글을 더 읽게 되고 내공이 쌓이게 되면은 nevertheless라는 걸 보자마자 뭘 떠올리게 되냐면 처음에 틀을 잡았을 때 인문학에서 오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 인문학은 가치가 있다라는 요 내용이 바로 오해가 되는 겁니다. 오해가 되고 nevertheless 다음에 나왔던 be smart, 현명해져라. 인턴십 해라. 통계학 해라. 프로그래밍 해라. 요게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인문학이 유용해, 가치 있긴 하지만 넌 실제로 이것들을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보통 여쯤에서 이게 주제구나, 주제를 확정하시고 선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마저 읽어보면은 학생들과 젊은 전문가들은 똑같이 찾아야 된대. 스킬. 자, 또 나왔죠. 기술을 찾아야 되고 자격증을 찾아야 된다. 그것들은 provide, 제공할 거야. 너한테 실질적인 자격을 제공한다. 널 자신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실제 직업 생활에. 그러니까 인문학 말고 뭘 해라? 스킬, 기술을 키우고 certification, 자격증을 따고 프로그래밍하고 스태티스틱하고 비즈니스를 해라가 되겠죠. 인문학이 아니라 요것들을 해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보기 볼 건데 보기는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실리보다는 원칙이란 말은 안 나왔죠. 인문학 소양과 함께, 즉 인문학과 함께 실무 능력, 여기서 말하는 실무 능력이라는 게 뭐다? 앞에서 나왔던 인턴십, 통계, 프로그래밍, 자격증 이런 것들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된다. 다음 보기도 마저 보면 교육과정에서 교양 과목의 비중이라는 거 안 나왔고요. 학교 교육이란 말 안 나왔고 미래사회 요구도 안 나왔죠. 시장의 경쟁 논리 안 나왔죠.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훈련을 받는다. To study diligently.
열심히 그리고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공부하라고 훈련받는데 그래서 그들은 can do better 더 잘할 수 있게 된대 남보다 시험에서. 다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개별적으로 공부하라고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남들보다 시험에서 또 더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첫 번째 문장 읽고 바로 틀을 정해봅시다. 자, 어떻게 틀을 설정하냐? 중요한 내용을 뽑으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개별적으로 공부하라고 훈련받고 그래서 남들보다 잘한대. 즉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남들보다 잘한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배우는 거야? 남들과 협력이 아니라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하라라고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틀로 잡고 봅시다. 다음, 만약에 학생들이 ask help 도움을 요청한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대. 그러면 그들은 비난받는데 부정행위라고 비난받는데 자, 다른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는 individually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 치팅으로 비판받는다고. 너 부정행위한 거야. 도움받으면 안 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할 수밖에 없다. 패러프레이징 되죠. individual 할 수밖에 없다. 개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바다 몇 시간이 걸리는 숙제를 봤는데 밤에 그러니까 저녁에 몇 시간 동안이나 해야 되는 숙제를 봤는데 그런 숙제들이 강요한데 학생들이 시간을 교환하도록 어떤 시간이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뭘로 바꾼대? 타임 시간으로 바꾸는데 혼자서 일해야 되는 시간으로 바꾸게 된대. 그러니까 숙제를 저녁에 몇 시간 동안이나 해야 되니까 남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집에서 혼자서 워킹 일해야 된다는 거지. in isolation 고립돼서. 그러니까 숙제가 많으니까 학생들이 다른 사람하고 만날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데 써야 될 시간을 혼자서 일하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도 혼자서 공부한다. 뭐가 반복된다? 인디비주얼이 반복이 된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으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학생들은 상기한데 그들의 미래 성공인데 근무지에서 그들의 미래 성공은 depend on 달려있는데 자, 또 나왔죠? 걔네 성과에 달려있다. 인디비주얼 그들의 성적과 그리고 표준 시험 점수를 포함해서 어쨌든 개인의 성적 또 반복되죠. 개별적인 게 중요하다. 다음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은 doesn't 그렇지 않다. 통계적으로는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할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에서 nevertheless, however 같은 옆접의 접속사가 나오면 그 뒤가 보통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즉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거죠. 즉 얘도 우리가 역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깨야죠. 옆접의 접속사가 나와야만 역접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장이 의미상 역접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여긴 접속사가 없지만 statistically it doesn't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문장이 역접의 접속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겠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틀은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소재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니까 개인적인 게 좋지 않다라고 바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인데 학습에 대한 이런 접근법은 does do one thing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냈다.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급격하게 올린대. 뭐를?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린대. 뭐 하면서? 그들에게서 사회적인 연결, 잠, 집중력, 행복, 건강들을 뺏으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버린대.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스트레스를 높이니까 안 좋은 거구나. 자, 개인적인 게 안 좋다라고 이제 소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자, 그러나 시스템 자체에다가 질문하기 대신에 우리는 판단한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매서운 경쟁을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경쟁을 극심한 경쟁을 따라오지 못하는 애들 우리가 비난하게 된다. By the time 시간까지인데 어떤 시간까지냐? 학생들이 학교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학생들은 지치고 연약해지고 외로워진대.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공부하라고 배운다고 했는데 그런 학교를 가면은 지치고 연약해지고 외로워진대. 앞에 있는 스트레스 올린다와 똑같은 말이죠. 개인적인 거는
안 좋다. 그러나 학생들은 only to find 발견하게 된대. 성공과 행복인데 그들한테 보장되어 있던 약속되어 있던 행복과 성공은 그 무지 끝에 놓여 있지 않다. 즉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공부하게 되면은 성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individually는 나쁘다가 됩니다. 보기 보면 통계를 활용한 평가 결과 분석은 신뢰도가 높다. 이런 말 안 나왔죠. 2번 지필평가 수행평가 안 나왔죠. 개인의 성취 중심의 교육은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요게 되겠죠. 개인의 성취 중심 교육은 인디비주얼리가 될 거고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나쁜 의미니까 인디비주얼이 안 좋은 거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개인의 노력이 사회를 바꾼 사례 안 나왔죠. 학습 부진 학생도 안 나왔죠. 답은 3번입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복사기가 만들어졌대. 쉬운 사용을 위해서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누구나 복사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의 복잡한 특징과 인터페이스가 만들었대. 사람들이 좌절하게 만들었다. 다시 비록 복사기가 누구든 쓰기 쉽게 만들었지만 복사기의 복잡한 특징과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예문이 있다 봅시다. 비록 영어가 어렵더라도 영어는 재밌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비록 영어가 어려워도 영어는 재밌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영어가 어렵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재밌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영어는 재밌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 although라는 말이 나오면 부사절에 있는 요 말 대신에 실제로는 주절에 있는 이 말을 필자가 하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의 복잡한 특징과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을 좌절시킨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틀은 복사기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린다 라고 첫 문장에서 딱 머릿속에 넣고 독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복사기들은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대. 주기적인 유지보수? 그거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은 요구한대. 전문 지식을 요구한대요. 전문 지식. 어떤 전문 지식이냐면은 토너 카트리지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꽉 끼어버린 종이를 빼내는 방법과 같은 그런 전문 지식을 필요한 유지보수를 해야 된대. 자, 계속해서 유지보수해야 된대.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다? 좌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문화된 지식 마찬가지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사람들한테 좌절을 준다와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전문 지식들은 tend to be unevenly distributed.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대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니까 모두가 균등하게 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는 더 잘 알고 누구는 모르겠죠. 즉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된다? 좌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러한 특징들은 훌륭한 자극제가 된대.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서 되게 훌륭한 자극제가 된대.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특징들은 준다. 사람들한테 자연스러운 이유를 준대. 어떤 이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된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문장인데 이 문장 전까지는 우리가 틀을 뭘로 잡았어? 복잡한 어떤 피처리 사람들한테 좌절을 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홍색으로 친 문장에서는 이러한 복잡해서 사람들한테 좌절을 줄 수 있는 그 특징이 뭘 한다?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서 훌륭한 자극제가 되고 이것들이 대화를 시작할 자연스러운 이유가 된대. 뭔가 지문의 소재가 살짝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복사기는 복잡해서 사람들한테 좌절을 주는데 이게 뭘 해버린다? 공식적인 교류에 좋고 대화를 시작할 자연스러운 이유를 준다. 즉 이 특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로 소재가 변경된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 이 전 번호와 똑같이 접속사가 없어도 소재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 소재가 바뀐 거를 잘 보시고 우리는 관찰했다. 직원들이 서로서로 의지하는 걸 봤대요. 도움을 위해서. 다시 도움을 위해서 서로서로 의지한다. 그 다음 ing 엮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서로 쳐다보는 걸 봤대. 기계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서로서로 쳐다보는 것도 봤대. 서로서로 쳐다본다. 자, 그 다음에 commenting 또
ing로 엮이는 거죠. 또 서로서로 말하는 것도 봤대. 복사기가 왜 그따구로 작동하는지 서로서로 말하는 것도 봤대. 자, 앞에 말과 패러프레이징 해봅시다. 어쨌든 서로 의지하는 거, 서로 바라보는 거, 서로 이 기계 왜 이래라고 말하는 거, 이 세 개는 뭉뚱그려 보면 결국 뭐가 된다? 대화가 되겠죠. 아, 대화하는구나.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아, 얘네 그냥 복사기 고장나면 그걸로 대화할 수 있는구나. 자, 이러한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들은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데 다른 주제를, 또 그런 다른 주제들 중에 일부는 일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일과 관련된 대화도 할 수 있대. 어쨌든 일과 관련된 대화도 하는구나. 대화할 수 있다가 계속 반복이 되죠. 다음, and what is being copied? 복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대. 사실만큼이나. 어떤 사실?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만큼 중요하대. 그러니까 복사기가 고장이 났는데 복사가 되고 있네? 이거 중요한 사실이지. 그거만큼이나 복사기에서 복사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인데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될 거래. 서류에서. 기계에서 나오고 있는 서류에서 발견하게 될 거래. 뭐를 발견하냐면은 보고서인데 동료의 프로젝트의 보고서야. 근데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너 자신 일과 연관된 거래. 그러니까 평소라면 몰랐을 건데 복사기 앞에 모여있다 보니까 이거 난 몰랐던 건데 이런 서류가 있네? 이거 나랑 관련된 건데 하고 도움이 된다. 즉 대화를 통해서 복사기 앞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또한 회사의 정책도 알 수가 있다. 어떤 정책이냐면은 너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알 수 있대. 나한테 주는 정책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주제를 확정을 지으시고 쭉 읽으시면 된다. 복사기가 사람들을 좌절시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대화의 결과물은 어떤 거다?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토대로 마찬가지 보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업을 덜 하면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대. 문서 작업 안 나왔죠? 너무 많은 대화는 효율을 막는데 너무 많은 대화가 효율을 막는다. 이런 안 좋은 말은 안 나왔죠. 유저 친화적인 복사기 안 나왔죠. 자, 높은 기술의 기계 이런 것도 안 나왔죠. 직장의 복사기는 대화의 촉진제가 된다. 복사기를 통해서 대화한다라는 내용이니까 5번이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래서 22번에는 5번을 써주시면 된다. 마지막 23번입니다. 좋았던 옛 시절에는 너는 얻었대. 긍정적인 피드백을 천천히 얻었대. 좋은 행위랑 어떤 성취를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그래서 첫 번째 틀 설정하는데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는 어땠다? 뭔가 선행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소셜미디어의 도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은 impatient for 하면은 뭐뭐를 기다리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점점 기다리게 됐대. 즉각적인 응답과 좋아요를 기다리게 됐대. 자, 앞에서 선행은 피드백이다라고 선행을 통해서 피드백을 배운다라고 우리가 틀을 짰는데 뒤에서 읽어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셜미디어의 도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초조하게 기다린대. 뭐를?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린대.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옛날에는 피드백을 천천히 받았다 그랬어. 뭔가 대비가 되죠. 예전에는 어땠다? 예전에는 피드백을 천천히 받았다. 근데 요즘은 즉각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뒷문장까지 읽으면은 이렇게 틀을 다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이냐 좋아요냐면은 몇 분 안으로 내가 보낸 거죠. 그 긴급한 정보를. 그러니까 내가 몇 분 안에 보냈던 그 정보들에 대해서 좋아요와 즉각적인 좋아요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뭘로 보냈대? 글로 보냈대. 사람이나 집단이나 수백 명의 친구들이나 전체 세계에다가 내가 몇 분 안에 사람한테 긴급한 정보를 보냈어. 그럼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인 대답을 바라게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예전에는 천천히 피드백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단지 다시 확인해야 된대. 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나는 체크해야 된대. 다시 뭐 한다고? 나는 누가 나한테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체크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뭘 원한다야?
즉각적인 답을 원한다가 되겠죠.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모든 긍정적인 응답은 준다. 약간의 도파민을 준대. 바로 뇌 보상센터에다가 도파민을 준대. 아,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 심지어 더 강력하게도 신경 촬영학이 나타냈대. 그 보상에 대한 예상이 더 자극적이라고. 보다 그것을 실제로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고, 또 내가 어떤 거를 게시글을 올렸을 때 아, 이제 나한테 좋아요 달리겠지라고 예상만 해도 그 예상이 더 많은 도파민을 준다. 자, 게다가 각각의 응답으로부터 오는 그 도파민은 충분하지 않대. 전체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대. 즉, 만족을 못하니까 너를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남겨버린대. 즉, 이것은 또 다른 특징이다. 뭐에? 중독 행동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즉각적으로 답을 해줘. 즉각적으로 답을 해줘서 내 몸에 도파민이 딱 들어와. 하지만 그 도파민은 나를 충족시키지 못해. 그래서 나는 도파민 중독이 돼버린다. 그런 내용이겠죠. 자, 따라서 도파민 보상이죠. 뭐에 의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에 의한, 다시 즉각적인 피드백에 의한 그런 도파민 보상은 어디에 기여한다? 시간에 기여하는데, 어떤 시간이냐면은 소셜미디어에 보내지는 그 시간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현대에서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바뀌었다. 즉각적으로 바뀌었고, 이 반응을 받으면 사람들이 도파민이란 걸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뭘 일으킨다? 중독을 일으킨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드백을 천천히 받다 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 도파민을 얻으려고 해도 내가 기다려야 돼. 왜? 피드백이 천천히 오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내가 게시글을 올리면 도파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아, 도파민이 필요해. 게시글을 올리고 또 댓글을 받고, 또 도파민이 부족하면 또 바로바로 게시글을 올리고, 이런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바로 보기 보시면은 무엇이 만드나 소셜미디어를 중독적으로 만드냐? 바로 뭐가 된다? 즉각적인 피드백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 일어난다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차이점 안 나왔죠? 2번 아니고.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 안 나왔죠. 어떻게 정보가 퍼지는지 안 나왔죠. 소셜미디어의 효율성 안 나왔죠. 답은 1번이 된다. 자, 이렇게 독해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